안녕하십니까. 평택션홈TV 봉수현생 이강민입니다. 2021년 6월 17일 일요일 무료 야간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6월 26일 토요일 오후고요.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빗방울도 떨어졌는데 비는 갰고요. 그리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그런 오후가 되고 있네요. 얼마 전에 하지였었죠. 낮이 가장 긴 하지였는데 어쨌든 이제 여름이 완전히 된 것 같습니다. 여름 날씨가 되고 있고요. 날씨가 벌써 29도, 30도가 넘어갔었죠. 얼마 전에. 예, 그런데 다시 좀 비가 오고 그러니까 조금 온도가 내려간 것 같아요. 지금은 25도에서 29도 뭐 이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선선하고 좋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이 정도 날씨면 굉장히 덥다고 느꼈을 날씨인데 최근에 워낙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뭐 동남아 그런 날씨에 좀 적응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한국도 날씨가 점점 그렇게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무더위에 건강 해치지 않게 잘 또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여름에 또 확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은 냉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또 사용하다 보면은 또 확산이 되고 그러고요. 또 이제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풀리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도 좀 걱정이 됩니다. 정부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정은경 그 청장도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역시 마지막까지 조심해야 된다. 또 상당히 우려스럽다 얘기를 했는데, 뭐 정부에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경기 회복과 또 코로나 종식 두 가지를 다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뭐 적절하게 좀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정부도 고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기 흐름이 너무 안 좋아지다 보면 또 이제 자영업자라든지 이쪽에서 불만이 많이 생기고요. 현재도 뭐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을 또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보면은 계속해서 몇백 명대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그 정도는 좀 그 어느 정도 좀 그 끌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1000명 이하라면은 관리가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뭐 예전 같으면 엄청나게 위험한 발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지금은 그냥 뭐 그러려니 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도. 그래서 당분간 이렇게 몇백 명대 계속 확진자가 나올 것 같고요. 사망자가 최근에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죠. 그런 부분이 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이 지금 거의 뭐 30% 가까이 백신 접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접종이 1차 접종이 50% 이상 넘어가고 2차 접종이 50% 이상만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뭐 정부에서도 거의 다 제재를 해제할 것 같아요. 뭐 그럴 만한 충분한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은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사망할 확률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백신들 잘 접종하시고요. 그리고 백신 접종 완료되기 전까지는 역시 마스크 철저히 쓰셔가지고 잘 대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중요한 날이 있었죠. 어제가 6.25였습니다. 6.25.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경에 북한군이 휴전선을 넘어서 쳐들어왔었죠. 당시에는 38선이었었죠. 38선을 넘어서 남한을 침공을 했고요. 그리고 3년여의 긴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이 사망하는 정말 비극적인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김일성의 어떤 욕심, 적화 통일을 해서 공산화를 시켜서 거의 뭐 이제 조선시대보다 더 심한 그런 그 어떤
권력을 휘두르겠다 그런 욕심 때문에 결국은 남침을 했었고요. 소련이 지원을 했었고요. 중간에 거의 이제 그 유엔군이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죠. 그래서 북한군이 중국으로 전부 다 이제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중공군이 참전을 했습니다. 당시에 지금은 중국이죠. 예,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가 완벽하게 통일이 되는 게 뭐 무산됐던 그런 상황인데요. 결국 이제 중국을 보면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계속해서 우리 그 한민족을 괴롭혔었던 그런 그 계속해서 침범을 했었고요. 그리고 조선 뭐 고려 뭐 그 이전에 고구려 때도 계속해서 그 침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든 그 우리나라를 자기들 나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되지가 않았어요. 뭐 엄청난 그 국민들을 많이 죽였죠. 그리고 뭐 일본이 이제 임진왜란이라든지 또 이제 그 일제강점기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데요. 중국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은 정말 그 긴 역사, 오랜 세월 동안 괴롭혔었기 때문에 중국은 역시 한국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민족이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6.25에 대한 비극 그리고 지금 김정은 북한 김정은 김정일의 손자지 않습니까? 그 정권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결코 다르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젊은 사람이라 생각이 다르다 그러는데 최근에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뭐 결코 뭐 생각이 다르지 않고요. 역시 절대로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좀 요즘에 이제 학생들이라든지 또 20대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그 역시 북한의 그 잔인함이라든지 북한 군이죠. 북한 주민들은 그러지 않은데 북한 군부라든지 이쪽의 잔인함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되새기는 그런 날이 됐으면 합니다. 자, 오늘도 간략하게 시황에 대한 설명 그리고 또 관심 종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이번 주에 코스피가 33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동안 3300선 돌파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나오는 흐름이에요. 제가 그 언급을 했었던 게 계속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지지부진할 때 항상 말씀드렸어요. 역사형 최고가를 다시 돌파를 할 것이고 3300선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는 조정 후에 좀 그 반등을 이 나오더라도 조정을 받고 나올 것이다 말씀드렸는데요. 월요일만 조정이 나왔어요. 월요일에 조정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을 했는데요. 역시 원인을 보면 수급적으로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는 수급이 월요일 빼놓고는 다 좋았어요. 월요일에는 외국인이 대량 매도했고요. 뭐 기관도 대량 매도했고 개인만 매수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수급이 괜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등이 나왔고요. 역시 이런 원인을 보면은 해외 증시, 미국 시장이 굉장히 강했어요. 미국 시장은 지난주까지 불안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미국도 다시 반등할 것이다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또 시장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역시 이제는 고점이 높아졌죠. 박스권이더라도 고점 박스권이 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뭐 어려움이 을 겪을 가능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역시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그래서 당분간 좀 움직임이 나올 것 같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가 괜찮으면서 코스닥도 괜찮은 흐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코스닥은 제약업종이 다시 더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개별주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바이오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역시 코로나 관련해서 코로나가 뭐 올해까지는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변이 바이러스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서는 움직임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서 이제 최근에 다양한 테마들이 움직이고 있죠. 역시 첫 번째로는 정치 테마주들. 정치 테마 보면은 역시 중기로 볼 수 있는 테마죠. 뭐 가장 이제 중기로 볼 수 있는 그 인물이 윤석열, 이재명. 둘의 지지율이 워낙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후보 선출이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에 이제 선출이 되고 나면 계속 움직이겠죠. 그리고 가장 지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 관련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윤석열 테마는 최근에 엑스파일 관련해서 좀 출렁이기도 했습니다만, 결국은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완전히 이 그 대선 레이스에서 낙마시키기에는 좀 부족하다. 왜냐하면은 가족들과 관련된 그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뭐 부인 그리고 뭐 장모에 관한 그런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크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국민들은 과연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또 어떤 흐름을 좋게 만들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개인의 어떤 그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그런 과거사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윤석열 또 총장의 어떤 그 의혹들이 뭐 사법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든지, 아니면은 윤리적으로 이건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은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 정도의 문제만 아니라고 하면은 뭐 충분히 대선 레이스를 계속해서 끌고 갈 그럴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야권에서는 윤석열,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부각되는 인물들이 유승민, 최재형, 뭐 최재형 그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부각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러면서 또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후보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역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그 테마주들은 계속해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최재형, 뭐 유승민 이 정도, 그리고 여권에서는 역시 이재명 테마, 그리고 뭐 확장한다고 하면은 역시 이낙연 전 그 총리까지 충분히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동안 너무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그쪽까지 관심을 가져보시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움직이는 테마가 이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면은 역시 원전 관련주들이 있었으니까, 원전 관련주들은 단기적으로 더 움직임이 나올, 또 조정을 받으면 움직임이 나올 상황이고요. 그리고 수소차 테마, 수소차 테마도 한번 움직일 때가 됐어요. 그래서 수소차 테마 쪽도 관심을 갖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관심 종목, 기존 종목들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양약품 우선주. 자, 이 종목은 이 차트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소액 정도로 들어가 보셔도 충분한 그런 가격이고요. 삼성 스펙 2호 같은 경우에는 가격 메리트가 또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횡보하면은 여기서 뭐 더 빠지지 않으면은 한번 단기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일기현, 이 종목도 이제 저점은 찍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테마니까 충분히 뭐 이 정도 수준이면은 한번 정도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윤석열 테마 중에 자연과 환경, 이 종목은 그래요. 좀 조정받으면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최소한 2,500원 이하로 내려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 개별주죠. TJ 미디어, 노래방 관련주죠. 역시 코로나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임이 있고 있는데요. 조금 움직였다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5,000원 아래까지는 내려오면은 그때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언급했었던 종목이죠. 대창스틸. 대창스틸은 역시 원전 관련주인데, 이런 종목들은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아래쪽까지 다시 내려오면 좋을 것 같고요. 일진파워도 마찬가지죠. 역시 원전 관련주인데 역시 만원 이하로 뭐 9,500원 정도면은 좋을 것 같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전 관련주 중에서는 이 우리기술을 추천을 했었는데요. 이 종목은 2,050원에 추천을 해서 금요일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2% 정도 수익 나고 매도를 했는데,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조정받으면 접근을 할 생각이고요. 일단 뭐 그냥 가면 어쩔 수 없고, 또 다른 종목들을 추천을 하면서 포트 정리 차원에서 정리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크라운 제가 우선주 말씀드렸었는데요. 뭐 저점 찍은 흐름이기 때문에 역시 저점 부분에서는 한 번 정도 좀 접근을 해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원전선 이 종목도 역시 이번 주에 더 조정을 받으면서 가격 메리트가 확실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휴마시스 이 종목은 지난주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이제 또 한번 움직일 때가 됐다, 이 정도면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번 주에 급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같이 언급했던 종목이 엑세스바이오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유료회원들에게 추천을 했습니다. 화요일에 추천을 했는데요. 사실 좀 선침해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운데 월요일에 추천을 못하고 화요일에 22,000원에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잡히고 그냥 갔어요. 상당히 아쉽고요. 조정받으면 뭐 추천을 하겠지만은 현재도 진단키트 관련주들을 추천을 해가지고 진단키트 관련주를 추천을 해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혹시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합류를 하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역시 단기적으로 여러가지 움직일 만한 요인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뭐 15% 정도 가까이 움직임이 나왔었지만 끌고 가는 상황이고요. 역시 한 번 정도는 좀 크게 움직여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뭐 크지 않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종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번 주에 새로 관심 종목으로 편입하는 종목은 첫 번째는 SDN입니다. 이 종목은 유승민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은 한번 움직임이 나왔죠.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을 받으면은 아래쪽에서 분할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종군당입니다. 종군당은 역시 그룹주들이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차트 보면은 저점을 확실하게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언제 움직일지는 모르지만은 한번 좀 묻어둘 만한 그런 종목을 찾는다 그러면은 종군당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대우부품입니다. 이 종목은 수소차 테마인데요. 앞에서 수소차 테마도 한번 움직일 때가 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좀 무리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고요. 뭐 분할 매수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좀 기다렸다가 아래쪽에서 뭐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격은 괜찮아요. 고점에서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점 찍고 반등하고 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눌림목에서 한 번 정도 접근을 해보셔도 무리가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방송 순서는 여기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어쨌든 방송 평택촌놈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구독하시면은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새로운 동영상이 올라오면 언제든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저는 뭐 지금 이제 유료 방송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흐름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혼자 매매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같이 합류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컨디션이 괜찮기 때문에 역시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역시 너무 무리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잘 그 매매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들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는 굉장히 앞으로 뭐 남은 그 시간 동안 6개월 동안 충분히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해예요. 그래서 역시 또 혼자서 하다가 뭐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니까 좀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평택촌놈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2021년 6월 27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